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넘치는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만 압축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더라도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에 대한 판정 승인 결정이 되면서 그린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린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눌려왔던 이 시장에서 그린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맞냐? 아니면은 지금만 반짝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 섞인 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가 현재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IRA에 대한 전면 수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투심 측면에서는 이 위축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번 해리스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호재가 작용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호재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그린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기 때문에 IRA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이 될 때까지 2차 전지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그린 산업 쪽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것은 태양광 산업입니다. 2022년도 통과한 IRA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대폭적으로 성장한 사실이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태양광 산업은 미국 전력망에 약 75기가와트가 추가가 됐고요. 이는 미국 역사상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의 36% 수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불특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같이 성장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시장이 모두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산업, 특히나 여기에 따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ESS입니다.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혹은 석유라든지.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됐던 이슈가 뭐가 있나요? 바로 AI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언제 다시 수요가 쭈그라들지 몰라요. 즉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 에너지를 저장할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석유 부자 지역인 텍사스에서도 ESS 시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극복할 수 있는 ESS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AI 기술에 대한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로 인한 전기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수요가 언제까지 꾸준하게 똑같은 속도로 늘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석유 부자인 텍사스 주에서도 ESS에 대한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ESS에 대한 시장 규모가 당장 다가오는 2030년도까지 약 2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90%를 누가 잡고 있어요? 중국이 잡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 ESS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퇴출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CATL 등을 포함해서 4개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군용 배터리 구매 금지 결정을 이미 한 상태죠. 사실 2026년도부터 중국산 ESS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K배터리에게는 기회인데, 이번 이 군용 배터리 구매 금지 결정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가 다시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듀크 에너지가 노스캐롤라이나 해병대 기지에다가 CATL에 ESS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결국 철회를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앞에서 철회를 하다 보니까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에서도 CATL과의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러한 선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ESS에 대한 사용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정적인 기업 안에 K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 속에서 미국산 이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전기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지난 9월 10일 LG 엔솔이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 2024에 참석을 해서 ESS에 대한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다가 고용량 LFP 롱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 제품을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의 강점은 모듈이라는 겁니다. 3.4메가와트시 배터리 시스템에다가 1.7메가와트시에 대한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해서 최대 5.1메가와트시에 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듈식 제품입니다. 즉 내가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한다. 1.7 조금 많이 사용한다. 3.4 내가 아주 많이 사용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5.1메가와트시에 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즉 용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맞춤으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러한 경쟁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봤을 때도 에너지에 대한 밀도가 약 21% 향상이 됐고요.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구매한 다음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자체를 단축할 수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기술력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북미 지역 ESS 사업 확대 차원에서 전문 기업인 IHI 테라선과 협업을 결정합니다. 일본 기반의 기업인데 이 IHI 테라선 같은 경우에는 설립 이후에 10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67건의 ESS 프로젝트를 맡아서 관리를 하거나 현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SK온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터리 셀만 제공할게.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부터 현장의 엔지니어가 설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전부 다 너희가 해줘 라고 해서 두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을 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미국 ESS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밑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 SDI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 SDI가 엄청나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단력을 보여줬죠. 바로 안 되는 사업, 즉 돈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짝 정리를 해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 SDI는 전자재료 사업부의 편광필름 사업을 매각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를 통해서 마련한 투자금으로 차세대 소재에다가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 우시헝신광전재료 유한공사에다가 1조 121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얘네가 편광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이면 나쁘지 않아요. 점유율도 11.4%로 나쁘지 않는데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터리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에서도 이 사업에서 굉장히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전방 산업 자체인 LCD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크게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 편광 필름에 대한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분명히 알짜 사업이었던 건 맞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돈이 되는 2차 전지 산업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최근에 GM과 합작법인도 설립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2조 원이 넘게 필요한데 그를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현재 배터리 투자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 계획 자체를 철회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실을 다지고 ESS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차세대 ESS 배터리 솔루션을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RE+ 2024에서 이달 미국 출시 예정인 차세대 전력용 ESS 배터리인 SBB 1.5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 배터리 박스에 대한 약자인데 이 SBB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약 37%가량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용량만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조금 더 높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3.4MW시, 1.7MW시 합쳤을 때도 5.1MW시였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26MW시로 용량 자체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조금 더 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삼성 SDI가 지난 7월 달에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의 1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을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따른 계약이 막바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대하게 납품을 하겠다라고 미국과 직접적인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삼성 SDI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K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적이 가장 빠르게 나와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즉 삼성 SDI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이 유니테크노는 뭐 하는 기업이냐? 삼성 SDI에 ESS 셀 케이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넥스테라 에너지에다가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셀 케이스를 유니테크노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부품과 배터리 케이스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공장 증설도 같이 진행 중인 기업이 바로 유니테크노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 부산 신공장은 9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량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재 북미 쪽에서 현재 이 ESS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같이 들어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유니테크노는 멕시코 공장을 위해서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현재 취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사업 자체가 현재 배터리 3사, 특히 삼성 SDI에 맞춰서 북미까지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에서 특히나 단기간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2차전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AI에 대한 내용들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를 말씀드린다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상단부에는 고정 메시지 2024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클릭하셔서 100% 무료로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선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텔레그램에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 중에도 순간순간 특징주들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갔는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그에 따른 재료와 관련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